네, 중국 시황 확인해보는 차이나나우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어제부터 계속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0.41% 하락한 3,441포인트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일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는 금일 오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죠. 위안화 신규 대출, 그리고 내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산업생산, 소매 판매와 같은 주요한 경기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복성그룹 회장이 입건이 됐다는 이런 루머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을 하면서 하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특별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아직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 업종을 살펴보면 항공우주, 그리고 설비, 그리고 공작기계 순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 업종을 살펴보면 해운, 농업, 발전설비, 항공, 적유 순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연달아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복성그룹 관련돼서 진행될 루머를 살펴보면 지금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지금 당분간 지금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후광통 구성 종목이 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떤 변동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종목이 변동하는 것처럼 중국도 상하이 180 지수와 상하이 380 지수가 6개월에 한 번씩 구성 종목이 변경이 됩니다. 후광통 매매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180 지수와 그리고 상하이 380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과 그리고 A주와 H주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후광통 매매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는 상하이 180 지수와 상해 380 지수 종목 변경에 따라서 후광통 매매 가능 종목 역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4일이기 때문에 편입과 편출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34개의 기존 종목들이 편출이 되고 34개의 신규 종목들이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일단 14일부터 편출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일이죠. 11일 오늘까지만 매수가 가능을 하고 더 이상 후광통 매매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후광통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는 매도만 가능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서 비교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편출되는 종목을 살펴보면은 항만 서비스 업체인 영구왕, 그리고 도서 출판 및 미디어 산업을 영위하는 중문 미디어, 그리고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진행하는 안휘 광해 자동차 등 기존 종목이 편출이 되고 중국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 국태군안증권과 그리고 중국 국유기업이죠. 중국 핵전 그리고 국제여행사 등이 새롭게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 봄이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게 되죠.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이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내년 봄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나 관련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최근 상하이 디즈니랜드 리조트에서는 조감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이 최근에 공개된 상하이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위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살펴보면은 판타지랜드나 어드벤처 아일랜드 등과 같은 6가지 테마파크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조감도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개장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 봄에 개장이 지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주간 하락 조정세를 보였던 상하이 디즈니랜드 테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일 2.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보여줬는데요. 다음에 보시는 차트가 상하이 디즈니랜드 테마 지수와 상하이 종합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조정에 따라서 상해 종합 증시와 상하이 디즈니랜드 테마 지수 역시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상하이 종합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디즈니랜드 테마 지수 같은 경우는 2.68% 상승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감도가 발표가 되고 내년 봄 개장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관련된 테마주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이 되면은 일단 2016년 한 해만 해도 약 2,500만 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관광을 하러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호텔, 관광, 그리고 소매, 그리고 교통, 운수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게 되면 관광과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후광통 유망조도 좀 이런 관광과 관련이 된 업종인가요?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후광퉁 매매 종목 변경과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장 임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테마에 동시 해당되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제 여행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광퉁이 시행이 됐을 당시에는 매매 가능 종목이었다가 이번 연도 2월에 편출이 됐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번에 상하이 180 지수와 380 지수 매매 종목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다시 후광퉁 매매 종목으로 편입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면세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면세 상품이 약 35%, 그리고 해외 관광이 약 32%, 그리고 국내 관광과 기타 서비스가 약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동사의 대표 브랜드인 구겨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500대 브랜드 중에서 54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매우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광업 분야에서는 중국 내 최고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광퉁 매매 종목에 다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다시 주식을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이 된다고 하면 상하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방문을 하고 매출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를 모두 받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를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중국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진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업체 차트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고 있는 차트는 중국 국제 여행사의 차트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안개 구간이 벗어나고 트레이더 3번 신호가 출현을 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양호하게 접근 가능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앞으로 좀 확인해 볼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금일 오후 5시죠. 위안화 신규 대출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고, 토요일인 12월 12일에는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와 관련된 중국 경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해 종합 증시가 반등 내지는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주말에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와 함께 중국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